사랑하는 마음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연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존재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망설임 없이 내 아이를 떠올렸을 겁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천사와 같다고 느끼고 작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에도 우주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내 아이가 부디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꿋꿋하게 제 몫을 해내는 잘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 모든 부모의 가장 간절하고도 순수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죠. 아이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아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아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 쏟아붓는 그 모든 노력이 정말로 아이를 위한 길일까요? 혹시 잘 된다는 기준을 아이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잣대와 부모인 나의 불안감에 맞추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마음연에서는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반드시 이리 하라. 조금은 단호하게 들리는 이 제목 뒤에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도 단단한 사랑의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이를 향한 사랑의 방향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큰 확신과 평온을 얻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 우리는 흔히 아이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까를 고민합니다. 영어 유치원, 코딩 학원, 논술 과외 아이의 스케줄표를 빈틈없이 채워주어야만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질세라, 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할세라 노심초사하며 아이의 손을 꽉 붙들고 가파른 성공의 계단을 함께 오릅니다. 물론 그 마음 지극히 당연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아이가 도태되지 않기를 바라는 애끓는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나의 소유물이자, 나의 또 다른 자, 내 꿈을 대신 이뤄줄 아바타로 여기곤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 내가 가보지 못했던 길, 내가 겪었던 실패를 아이는 겪지 않게 하겠다는 명분 아래 아이의 고유한 색깔과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혹시 이런 말을 아이에게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엄마 아빠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일단 좋은 대학부터 가고 하고 싶은 건 그때 가서 해. 이 말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위압적인 통제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색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정해준 성공 로드맵 위에서는 결코 길을 잃을 염려가 없겠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용기와 지혜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 어떤 모습일까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다닐지는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텅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 본 경험이 없기에 늘 불안하고 작은 실패 앞에서도 쉽게 좌절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삶의 공허함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던 잘된 인생일까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길을 미리 닦아놓는 포크레인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은 아이가 어떤 풍파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조각해 나가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도록 우리는 그저 묵묵히 그 아이의 곁을 지키며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내면에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3가지 핵심 기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실패를 허용하는 용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가 잘 되길 바라면서 실패를 허용하라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은 언제 생겨납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낼 때 비로소 더 단단하고 강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의 근육도 똑같습니다. 넘어져 본 아이만이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와 다투어 본 아이만이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시험을 망쳐본 아이만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오뚜기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상처받을까봐 아이의 앞에서 모든 돌부리를 치워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가 마음의 근육을 키울 소중한 기회를 부모가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 친구의 옷을 찢어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이게 무슨 창피니? 그리고는 곧장 상대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100번 사죄하고 비싼 옷값을 물어주며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아이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친구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는 사고뭉치다, 엄마를 창피하게 만든 나쁜 아이다라는 죄책감만 떠안게 되었죠. 만약 이 어머니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친구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너도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겠다. 라며 아이의 감정을 먼저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스스로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친구에게 어떻게 사과하고 싶니?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고민하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자신의 용돈을 모아 옷값의 일부를 보태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실수와 실패가 끝이 아님을 배웁니다.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 즉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입니다.
세상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위한 두 번째 핵심은 판단하지 않는 경청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언하기 위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라고 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즉시 경고등이 켜집니다. 어디 아픈가? 친구랑 싸웠나? 공부가 어렵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무슨 소리야? 학교는 무조건 가야지. 라며 아이의 말을 묵살하거나 왜? 무슨 일인데? 똑바로 말해봐. 라며 취조하듯 다그치기 쉽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 엄마 아빠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구나.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판단하지 않는 경청이란 아이의 말을 정답과 오답으로 나누지 않고 그저 아이의 감정,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비춰주는 고요한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답해주는 겁니다. 아, 학교 가기 싫을 만큼 힘든 마음이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듣고 싶어.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와 안전기지가 됩니다.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부모가 내 편이라는 믿음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정말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본 만화 영화의 다음 편이 궁금해서일 수도 있고, 아침에 먹은 빵이 맛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경중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부모가 그것을 온전히 수용해주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인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게 됩니다. 슬픔, 분노,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또한 자연스러운 것임을 배우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지능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아이의 말을 들을 때 해결사가 되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가르치려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십시오. 그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고요한 경청의 시간이 쌓여 아이의 마음 속에는 세상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실패를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내면의 단단함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기둥은 아이가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삶의 나침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길을 알려줘도 결국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은 아이 자신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배를 대신 운전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별을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신만의 나침반을 갖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 나침반의 첫 번째 부품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세상을 바꾼 모든 위대한 발견과 발명은 왜? 라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본래 호기심 덩어리입니다. 하늘은 왜 파래? 개미는 왜 줄을 지어다녀?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호기심의 불꽃을 너무나 쉽게 꺼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건 몰라도 돼. 바쁘니까 나중에. 라는 말로 말이죠. 혹은 정답을 바로 알려주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박탈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를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자기 주도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이가 하늘은 왜 파래? 라고 물을 때, 글쎄, 정말 좋은 질문이다. 왜 그럴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 라고 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최고의 공부가 됩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즐거움과 탐구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세상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모르는 것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기보다 기꺼이 탐험하려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삶의 나침반을 위한 두 번째 부품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대신 결정해 줍니다. 오늘 입을 옷, 저녁 메뉴, 주말에 갈 곳, 심지어는 어떤 친구와 사귈지까지 아이는 부모가 깔아준 레일 위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승객이 되어버립니다. 아이의 인생을 진정으로 응원한다면 아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까지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중에 뭐가 더 먹고 싶니? 주말에 공원에 갈까? 아니면 도서관에 갈까? 내가 한번 정해볼래? 아이는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낍니다. 나도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이죠. 때로는 아이의 선택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란 티셔츠에 초록 바지를 입겠다고 고집해서 패션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놀이공원에 가자고 졸라서 갔는데 비가 와서 하루 종일 고생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꺼봐,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지. 라는 말은 아이의 선택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최악의 말입니다. 대신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해주는 겁니다. 내가 고른 옷, 색깔이 아주 독특하고 멋지다. 다음엔 다른 색깔도 한번 조합해볼까? 비가 와서 놀이기구는 많이 못 탔지만 대신 우리 빗소리 들으면서 우동 먹었던 거 정말 좋지 않았니? 이것도 특별한 추억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책임감을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 아이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바로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는 힘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의 내면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삶의 나침반을 갖게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100마디의 옳은 말보다 한 번의 진실된 행동이 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책 좀 읽어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아이에게 꿈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매일 무기력한 모습으로 삶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아이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하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는 않나요? 아이는 스펀지와 같아서 부모의 모든 것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 가치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방식까지도 그대로 배우고 내면화합니다. 따라서 내 아이가 진정으로 잘 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나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기쁨, 꾸준히 배우는 악기 연주,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즐거움이라도 괜찮습니다. 삶을 대하는 부모의 그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위대한 교과서가 됩니다. 내가 먼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을 때 아쉽지만 다시 도전해 봐야지. 이번에 부족했던 점을 알게 됐으니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아이는 실패를 좌절이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먼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의 권위로 억누르거나 슬그머니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이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아들아, 아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너에게 소리를 질렀어. 내 마음이 많이 놀라고 상처받았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감정 조절을 잘 못했어. 이 사과 한마디는 아이에게 엄청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잘못을 했을 땐 사과해야 한다는 정직함을 배웁니다. 둘째,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타인의 실수에 대해 더 너그러워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수직적 권위가 아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신뢰의 관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아이는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를 인생의 가장 든든한 멘토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녀 교육의 본질은 아이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성장하고 변화하는 수행의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걸어갈 길을 미리 만들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아이와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길을 잃고 헤매면 잠시 쉬어갈 나무 그늘이 되어주며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를 이뤄냈을 때 세상 누구보다 기쁘게 박수쳐주는 사람,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결코 엇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책임질 줄 아는 내면이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음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반드시 이리하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실패를 허용하는 용기로 아이의 마음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호기심과 선택권을 주어 스스로 길을 찾을 나침반을 쥐어주며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모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어떤 부모님들께는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안겨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오늘의 노력입니다. 오늘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길을 가든 영원히 내 편이야. 너는 너의 속도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피어나면 된단다. 엄마 아빠는 그저 너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라고 말입니다. 그 따뜻한 다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걷는 마음의 마라톤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면 언제든 이곳 마음연을 찾아와 잠시 쉬어가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서로를 다독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응원합니다. 마음연이었습니다.